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대 국제대학원의 이문희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소규모로 참가인들 이것도 없지만 우리가 아주 인텐시브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오늘 발표자 두 분이 계신데요. 첫 번째 발표하신 분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은경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하신 분은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원이신 오수영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토론자분 두 분이 계신데 한국 여성 환경연대에서 오신 이안소영 선생님께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조정실에서 명준호 서기관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영화성이 없는 것 같기도 보이기도 한 두 주제를 이렇게 이제 한 곳으로 묶은 것 같아서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민간 개발. 그러니까 요즘에 또 특히 이쪽에 또 민간 개발 쪽에서는 상당히 요즘 뜨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젠더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강조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더 많이 공부가 필요한 분야인데, 그래서 오늘 이 두 주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발표를 듣고 그리고 또 여러 토론자를 모시고 또 우리 여기에 또 세 분의 네 분의 또 여성분들이 계시니까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앉으시죠? 네, 앞으로 오셔서 그냥 앉으세요. 네. 그림섬으로도. 네, 여기서 앉으면 좀 이상한 쪽으로. 이번 동기학술 주제가 한국에서 국제 개발학의 현실과 도전을 되기 때문에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젠더와 민간 개발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열심히 토론해서 중요한 의미의 보이스를 얻도록 많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경 박사님 해주십시오. 네, 지금 소개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은경입니다. 지금 올해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회의의 전반적인 주제가 이제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의 이제 현실과 도전과제 이런 식으로 큰 타이틀이 나오고 1번 세션과 지금 2번 세션에 걸쳐서 아마 주제별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국제개발과 시민사회 분야, 그리고 국제개발의 전반적인 이론적인 분야, 그리고 한국의 교육 분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젠더 개발 연구의 리뷰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그 소수의 정예 분들은 젠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역시 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젠더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책이라든지 단행본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보고서 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실용적인 지침서 형태의 연구 활동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분야들에서 이제 과연 어느 정도 현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학술지는 이제 학술지로만 했더니 너무 그 편수가 적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젠더와 개발 쪽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비학술 저널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13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챕터로 해서 단행본 중에 하나의 챕터로 젠더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이제 2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보고서인데, 이제 제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지금 이제 국제개발협력센터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 그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들이 이렇게 저렇게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16편이 있었고요.
뭐 이제 코이카 하면서 이제 같이 합친 거고, 그 다음 이제 실용 지침서에서 2편 정도가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먼저 이제 저널의 9편을 먼저 살펴보면, 네, 요거는 보시면 이제 그 학술 저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학술 저널에서는 이론 및 현황에 대해서 젠더와 개발이라는 이론 및 현황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제 한 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젠더, 이거 약간 이제 그룹핑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론이나 이제 이론 중심으로 되어 있는 논문, 그리고 두 번째는 젠더 관련 개발 사업 분석, 및 평가하는 쪽에, 네, 제가, 하나를 지우질 않아서, 세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개발 NGO의 젠더 사업은 사실 이제 그 비학술 저널로 제가 이제 넘긴 건데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농촌개발운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새마을운동을 가지고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교한 논문이 있고요. 한국 ODA 사업에서의 성인지 평가에 관한 논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다자개발기구, 그래서 UN 기구와 은행 기구를 비교하면서 이 두 기구 간의 이제 젠더 사업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논문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주제 내에서 젠더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4개가 있었고요. 분야는 보면 이제 경제 분야 해서 이제 여성의 소액대출, 여성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훈련 교육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었고, ICT가 있었고요. 네, 재난, 이런 주제가 지금 현재 젠더와 개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학술 저널에 그 4편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 이제 코이카에서 발간하는 이제 그 비학술 저널이죠. 여기에 이제 실려 있는 것들, 그리고 그 국제개발협력 연구가 지금 이제 확진 등재지가 됐지만 확진 등재지가 되기 이전에 논문들을 해서 제가 뭐 신나봅니다. 천천히 잘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에서 그 추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혹시 이거 아날로그 이거는 나눠보시면 없어요. 네,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비학술 저널이다 보니까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 연구들은 이제 없었고요. 젠더 관련 개발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한 것이 이제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개발 NGO에서 실시했던 그 사업들을 분석을 한 연구분이 이제 있었고요. 이게 좀 오래됐죠. 2011년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동향으로 해서 MDG 한계와 포스트 MDG 논의 동향이라고 해서 정리를 한 논문이 이제 하나가 있었고, 역시 이제 비학술 저널 중에서도 섹터 주제 분야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교육 분야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북 챕터는 이제 두 개인데요. 우리 여기 계신 사회자로 계신 이은미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개발협력과 젠더라는 2013년도에 글이 그 세계정치, 젠더와 세계정치라는 이 단행본에 이제 실려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작년입니다. 국제개발협력 학회에서 국제개발협력 해설서를 발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어 해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챕터가 이제 제가 참여를 했던 젠더와 개발이라는 챕터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 보고서가 네, 지금 연구 보고서도 보면 이제 몇 가지 그 주제별로 제가 좀 그룹핑을 했는데요. 보시면 그 먼저 그 개도국의 수요 조사하고 여성 정책에 대한 수요 조사와 이제 국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해서 국내 정책 수립 쪽으로 했던 것이 이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을 했던 연구 과제가 이렇게 2011년부터 있어서 5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1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책 전문가들, 그러니까 개도국에 있는 정책 전문가들에 대한 역량 강화 워크샵 모듈을 개발한 것이 1차년도부터 여기 시작이 돼가지고 2차년도에는 이제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여성 정책 모형을 개발하는 형태로 좀 발전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도에서는 여성 정책 지식 공유의 기반을 구축하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이 됐고, 뭐 제가 한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이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같이 시작을 했고 3년 뒤부터는 이제 미얀마와 베트남이 합류가 돼서 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2014년에는 여성정책 지식 공유에 기반한 개발 컨설팅 이라는 주제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올해는 지금 이제 발간 예정입니다. 5년 정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이제 점검을 하고 한국의 성평등 원조 사업 확대 방안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곧 발간 12월에 발간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이제 주제를 보면 한국 ODA에서 젠더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 2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도에 사실은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주관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발주를 해서 산업연구원하고 KDI 대외경제연구원 이제 3개 기관이 주축이 돼서 진행을 했던 연구인데,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이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뭐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그리고 이제 여성, 그리고 정보, 환경 이 3가지는 미래 이슈, 그러니까 범분야 이슈인데 이제 미래 이슈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여성 파트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은 그야말로 그 각 분야별로 이제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을 했던 정책들을 일종의 이제 그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식으로 개도국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여성 관련돼서는 8개의 프로그램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15년 여성가족부가 발주를 해서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양성평등 ODA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곧 12월 안에 발간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양성평등 ODA 활성화 방안 연구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금 제가 발표하는 거에서도 보면 2011년도부터 우리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방면에 이제 학술적으로 하신 게 연구 보고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 차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더 이렇게 정책 오리엔티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성평등 ODA 활성화 방안에서는 그 일단 기존에 우리 한국의 그 제자 마커 비율이 너무 낮은 거에 대한 문제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한국은 이렇게 그 젠더 ODA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나중에 그 발간이 되면 다 이제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올라갈 거라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한 그 코이카 EDCF 포함해서 ODA 주관부처, 시행기관 전체 한 200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FGI 진행을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들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현실적인 그 실제 그 뭐랄까요,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장애 요인, 왜 이 젠더 ODA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뭔지 이런 장애 요인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세 번째 주제는 ODA 평가 및 결과 보고라는 형태의 이제 그 연구였는데요. 2013년에 여성가족부가 진행을 하고 있었던 개도국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결과를 보고했던 연구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여성가족부에서 진행을 했던 개도국 여성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한 ODA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인 거죠. 젠더와 개발 분야에서. 그런데 2014년도에 그 연구는 성인지 관점에서 의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한 연구였고, 여성 대상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 직업훈련 사업, 그리고 도로 건설 사업, 농촌개발 사업, 그리고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평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국제 동향입니다. 국제 동향은 아까 우리 비저널, 비학술 저널에서도 유사하게 이제 이렇게 어떤 뭐 MDG에서 포스트 20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학술 저널이나 이렇게 연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2011년에 우리 한국에서 그 부산 세계개발 원조 총회가 개최되는 것과 맞물려서 HLF4 논의 주제에 대해 젠더 관점의 의제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구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2014년에 바로 이제 포스트 2015를 앞두고 포스트 2015 개발 체제에서의 젠더 의제 분석이라는 주제의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연구 역시 2개가 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좀 기존의 것하고 좀 다른 연구인데요. 개발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경험이 어떠했는지를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보시면은 그 Translating the Women's Experience into Classroom Teaching. 그래서 이 아세안 국가와 한국에 국한해서 아세안의 10개 회원국 그리고 한국에서 실제로 이 아세안 국가의 그 주요 대학들에서 젠더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본 그런 논문이 이제 앞에 먼저 오프닝하는 챕터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챕터는 각 주제 분야별로 아까 우리 쭉 봤지만 뭐 여성과 경제, 폭력, 그리고 뭐 지역 커뮤니티 개발 사업에서 여성의 참여,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그 각각의 그 국가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하는지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을 이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각국의 그 챕터들은 각국의 그 연구자들이 직접 라이팅을 한 거고요. 이효미 교수님께서도 여기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할 때 또 토론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지침서라고 해서 이제 4편이 발간이 됐는데, 이제 코이카에서 코이카가 이제 우리 그 시행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전사적으로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공부서들을 만드시고 하시고 계시죠. 코이카의 성주기화 가이드라인, 그리고 성평등 개발 협력 사업 방안, 젠더 툴킷, 그리고 우리 공무조정실에서도 지금 토론자로 와 계시지만 지난 8월이죠. ODA 사업의 성인지 관점 적용 지침이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또 발간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그 ODA에서의 이제 젠더를 어떻게든지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도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미션을 이제 수행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그 논문이라든지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냥 거기 그 국내에서 젠더 개발 연구 현황을 보니까 일단 주제 분야가 너무 그 한계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의 그 인력 풀이 너무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학계 내에서도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맨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주제 분야에서, 그 섹터 분야에서 젠더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었었고, 또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저를 비롯한 저희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그나마 이제 이쪽으로는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같이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연구 분야, 연구 주제의 다양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주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일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연구 분야도 그렇고 그리고 연구자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다른 섹션에서 발표하고 있는 교육 분야나 시민사회 협력이나 이제 이런 분야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 성과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난 5년간을 되돌아봤을 때는 젠더와 개발 분야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 미개척 상태의 그 연구 분야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 과제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활발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고문헌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여기 앞에서 언급을 했던 그 논문들의 이제 그 출처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이제 이 출처를 통해서 직접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교 내, 왜 대학교 안에 있는 여성연구소 같은 곳에서도 젠더 개발이라든지 주제로 논문이 이제 한두 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은 다 이제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이제 어떤 것은 전혀 인터넷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이런 경우도 있어서 다 담지 못했음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사회 볼 때 일반적으로 그 두 분의 발표를 먼저 듣고 나중에 통합해서 하는데 오늘은 좀 주제가 좀 약간 연결이 좀 된 것 같아서 먼저 그 우리 두 번째 발표자께서 하기 전에 두 분의 그 토론자께서 간단하게 이제 토론 준비해서 토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토론한 후에 제가 그 시간을 제가 칼같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인데 양소영 교수님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환경연대라는 여성환경단체 그래서 일하고 있는 이한서영이라고 하고요. 순서가 되게 한 번 더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됐는데 저는 사실 이제 저희 단체가 개발 NGO가 아니고 국제연대를 그러니까 주요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초대받은 이유는 하나는 조금 여성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너무 오래전에 그리고 이제 여성환경연대가 한국에서 주로 사업을 하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두 가지의 국제 사업을 했는데 하나는 2007년도에 지금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그루라는 그러니까 공정무역 업체를 인큐베이팅하고 이제 독립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공정무역이 먹거리를 중심으로 했다가 여성 생산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수공예품이나 옷을 중심으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 이제 피웠던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한생리대 운동을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대한생리대가 운동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여성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2012년도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소녀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시민들 모금을 통해서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저랑 저기 있는 저희 활동가 두 명이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공정무 여성 생산자들한테 연생리대 워크숍을 하는 거를 한 300여 명 정도 다녀왔어요. 근데 한 업체는 전체적으로 공정무역하고 있고 한 업체는 이렇게 마이크로 크레딧도 하고 공정무역도 하는 곳이었는데 막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젠더하고 그 개발의 문제를 연결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구체적인 경험 내기를 좀 바탕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초대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카데믹하게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할 감량은 안 될 것 같으니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좀 더 따끈따끈한 이야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주 전에 카트만두에 다녀왔던 그 나는 달이라는 캠페인이에요. 그 시민들이 그 면생리대를 사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쓰고 하나는 이제 지원해서 네팔 여성들한테 주는 가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뭐 하고 나서 설문조사 평가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갔다 와서 이제 제가 느끼는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와 그 느끼는 속에서 젠더하고 개발 문제를 어떻게 연구를 하면 좋을까 그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보통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사회문화하고 경제하고 환경이라는 3가지 기둥 이렇게 얘기하면 제 이야기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짧게. 네, 그죠. 네. 네. 5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 나는 다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젠더 ODA라는 것을 어떻게 연구하면 좋을까 그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 젠더 ODA가 뭘까 정리하는 거가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2가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젠더라는 게 어차피 그 섹터의 이슈가 아니라 크로스 커팅 이슈이고 이게 이제 기존에 전통적으로는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그 평등이라는 게 성장이라던가 아니면 GNP라든가 개발을 기준으로 놓고 거기에서 얼마나 여성과 남성의 참여가 평등하게 됐느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된 게 이제 굉장히 좀 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젠더 접근을 할 때 환경적인 고려 그 여성들이 예를 들면 저희 같으면 이제 네팔인 거죠. 네팔에 있는 여성들이 일회용 생리대를 카트만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예를 들면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구호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일회용 생리대하고 위생팬티하고 뭐를 이렇게 패키지로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죠. 그런 방식도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회용 생리대가 가지는 여러 가지 뭐 환경 호르몬 문제라던가 생태계 문제라든가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거를 생태적인 고려를 하면서 대한생리대라는 방식으로 좀 다르게 평등의 문제를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요. 역시 ODA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발전이라는 것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취하면서 그 지원을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민사회이니까 좀 더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단체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는 이제 뭔가 지원하는 사회가 됐는데 한국 사회가 뭐 OECD 국가이기도 하고 뭐 경제 대국의 10위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 거기서 성장이나 개발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국가나 사회의 발전 모델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는 것에 그대로 갖다 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젠더 ODA에 대한 정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연구자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냥 덧붙이자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피드백을 받아야 그 지원했던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원인들, 어떤 사회 문화적인 혹은 경제적인 원인들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실 NGO가 그런 피드백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시민사회하고 연구자가 좀 잘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공동 감수 미친 영향 평가를 위한 프레임이었습니다. 이거는 웰빙을 경제적 웰빙, 영양적 웰빙, 관계적 웰빙, 빈곤의 어떤 요소들을 이런 식으로 보았고 실질적으로 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가면서 영향을 평가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WBCSB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이게 월드 비즈니스 카운슬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기관에서 만든 메저링 임팩트 프레임워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콜 투 액션 선거 보고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거는 UNDP에서 만든 자체인데요. UNDP에서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프레임이고요. 마지막은 임팩트 리포팅 앤 인베스트먼트 스탠다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임팩트 투자,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임팩트 투자의 투자자들이 그 투자를 하는 그 선택의 과정에서 활용하는 프레임워크. 5가지가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 기업의 활동들이 어떻게 개도국의 발전이나 아니면 빈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프레임워크고요.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그 프레임워크 5가지를 비교해본 결과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그 BOP를 컨슈머뿐만이 아닌 프로듀서, 서플라이어, 디스트리뷰터, 인플로이, 커스터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고요. 다만 세 번째 WBC 같은 경우는 특별히 BOP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지 그냥 개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푸어라고 보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고, 퍼버티 다이멘션 같은 경우도 스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 BOP 그 임팩트 어세스먼트 프레임워크는 이코노미, 카파시티, 릴레이셔널 웰빙. 이거를 이제 빈곤의 감소를 통해서 이런 웰빙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히 설립된 게 없었고요. 네 번째 UNDP 같은 경우는 UN 기관이다 보니까 당시 MDG 목표에 기여하는 것을 빈곤 감소에 봤고, 그다음에 그 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컴 다이멘션에 따라서 베리 푸어, 로우 인컴, 멀티 다이멘셔널 퍼버티도 올수 함께 고려한다. 여기에 젠더와 마이너리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how to enhance the impact 같은 경우는 인디케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큼 자주 보고하게 되어 있는지를 따라서 적어도 인디케이터가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그 빈곤 감소 영향을 평가하려고 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정기 보고를 함으로써 더 나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끌어내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영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추가성을 측정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추가해 보았는데요. 사실은 긍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어떤 활동을 우리가 기업이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개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활동이 없었을 때도 긍정적 결과를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없었던 걸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은 굉장히 사실은 측정해내는 게 어렵지만 고려해낼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거 힌두스탄 유니레버 그 사례를 그 앞에 나름대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분석을 해본 거였고요. 이게 제 이제 연구의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한국 개발학에서 민간 부문 개발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연구들이 나왔으면 하는 제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개념의 구체화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새롭게 떠오르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최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들인데 이렇게 막 나타나는 개념들을 좀 더 개발학의 관점에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사례들이 굉장히 또 많이 사업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사업 사례를 제 느낌에는 이렇게 하나의 사례가 생기면 그걸 성공 사례로 해서 여러 곳에서 제가 많이 소개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것보다는 사례의 좀 더 정확한 영향 평가를 통해서 앞에 같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그런 사업 결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축적해서 더 나은 사업의 기획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작업들이 아마 많은 그 새로운 용어들과 현재 실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의 강도를 내어줄 수 있고 그게 아마 개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더 넘어서 큰 틀 자체에서 최근 당연히 민간 부문이 개발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만 좀 더 많은 비중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과연 이런 기업이나 시장 기반 접근 방식이 정당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연구들도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거 처음 저는 배운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서 BOP가 뭐냐 이게 나 컨셉트가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제가
아주 많은 걸 배웠고 특히 요즘에 또 많이 이쪽 분야 민관협력 쪽으로 아주 굉장히 또 PPT도 많이 소자되고 있고 연구에 중요성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연구가 앞으로 이게 좀더 학문적으로 발전해서 하나의 어떤 큰 부분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의 토론자께서 먼저 맹준호 박사님께서 토론한 5분 이내에 짧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별거 잘 들었고요. BOP 비즈니스하고 CSR, CSV 그리고 평가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공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라 BOP, CSR, CSV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나 사실은 평가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유용한 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토론자로 왔으니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조금 혹시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기본적으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시는 논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논문 자체 제가 실전 논문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아카데믹 페이퍼라고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충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카데믹 페이퍼라고 한다면 이걸 연구를 하실 때 과연 연구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리서치 퀘스천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슬라이드 상에서 나온 리서치 퀘스천은 빈곤 감소에 어떻게 BOP하고 비즈니스 애솔루션이 다르냐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거든요. 저는 이 퀘스천 자체가 아카데믹 페이퍼의 퀘스천이 될 수 있는지가 사실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제목은 BOP 비즈니스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라고 제목을 굉장히 잘 달아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발표를 듣고 나서 BOP 비즈니스가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 이 실제로 BOP 비즈니스에 대한 최소한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임팩트가 어떻게 다른지 비즈니스에서 우수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개발의 관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은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가 사실은 이 되어 있는 내용만 본다면 정보의 제공이거든요. 개념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개이지 이 자체가 어떤 그런 임팩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차별성이라든지 아니면 영향에 대해서 물론 페이퍼로 보면 이해를 하겠지만 발표상으로는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카데믹 페이퍼가 아니라 코이카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집행기관 입장에서의 정책 페이퍼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판매하는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 페이퍼라고 한다면 실제로 피라미드 1,500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3,0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불까지 소득 수준을 BOP로 봤을 때 그러면 그 3,000불의 바로 밑에 있는 2,900불대 소득 수준의 사람과 1,000불 이하의 소득 수준의 사람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BOP의 계층에서도 어떻게 차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져갈 수 있는 한국 ODA의 어떤 분야는 어떤 건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3,000불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세 가지는 휴대전화, TV, 오토바이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봤을 때 이거를 분야별로 한다면 교통하고 통신 분야가 BOP 마켓에서 에센시할 수 있다는 피사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코이카 입장에서 향후 이런 계급 저소득층에 대한 ODA 사업을 할 때 어떤 분야에 어떤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시사점이 나온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개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은
뭐 기재부나 아니면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쪽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 갖고 있는 관심은 개발 관점이라기보다는 결국 한국 기업이 이제 더 이상 수출할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PPP 마켓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발 관점하고 좀 다른 입장인 거죠.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미 이제 저성장 기조가 되어 있는데 되도록은 연 7, 8%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을 하고 있는 마켓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국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있는 건데 그렇다면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 부분 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할 때 과연 어떤 수준까지의 이윤 보장을 주는 게 개발 관점에서 사실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인가. 실제로 비즈니스를 개발에 끌어들인다고 하면서 기업의 존재 이유인 이윤 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얘기하는 건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최소한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줘야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포이카 입장에서라도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런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이 진출할 수 있으면서도 또 실제로 되도록의 소득 증대, 가계 소득 증대 그리고 개발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 좀 더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게 되게 처음에 자료를 볼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발표를 듣고 나니까 이런 개념들을 지금 개발학에서 고민하시고 기업들은 특히 이런 접근을 가지고 이제 제3세계 나라와 구별을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은 공부가 됐고요.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는 그런 게 이제 저희 고민하고도 아마 맞닿아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은 POP 비즈니스가 빈곤 감소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를 접근할 때 빈곤을 단층적으로 이해하는 거, 멀티로 이해하는 거 이런 거를 좀 포함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사실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의 이익 창출이라는 거하고 POP 개념을 딱 붙여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발표 자료에 써주신 것처럼 POP라는 개념을 그 지원하는 국가의 국민들의 웰빙이라는 거를 어떻게 반영해서 접근을 할 것인가라는 지점이고 이건 사실 기업이 뭐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한 게 1차적인 목표니까 당연하지만 사회공헌이라는 자기 목표를 요즘에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되고 있고 그 사회공헌이라고 할 때 그 사회가 한 나라, 한 국가 경계에 넘어서서 뭐 글로벌한 공헌이 가능하니까 그런 웰빙의 멀티한 측면하고 그러니까 빈곤의 멀티한 측면하고 웰빙이라는 걸 반영하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 되게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연구가 될 때 BOP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연구를 좀 해주시면은 여러모로 뭐 저희도 이제 심사에서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기업이 자기 역할 중에 사회공헌을 얘기할 때 빈곤 감소를 이제 연구해 두고 그 빈곤 감소라는 거에 다른 동전의 다른 면은 구매력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빈곤이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빈곤은 뭐 요소이거나 현상이기도 하잖아요. 요인이기도 하죠. 다른 뭐 불평등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웰빙이기도 하니 그런 그 BOP의 방향을 목적이랄까 방향이랄까 이런 거를 어떻게 제안하면 좋을까 이런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기 김용현 박사님께서 그때 또 선생님께서 질문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김용현 박사님한테 제가 한번도 질문 안 드렸는데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대답하신 내용께서 발표하셨고 향후 과제에서 하신 말씀 중에 국내 젠더와 개발 연구 현황 중에서 주제 분야의 한계라고 적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주제 분야 쪽으로 우리가 좀 특히 개발 학계가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 먼저 오세훈 연구원님께서 답을 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로어에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걸 논문을 이렇게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학술 측면에서 워낙 커뮤니티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카데믹한 페이퍼로서 약간 부족하다는 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항상 저는 뭔가 실무적인 답변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카데믹한 측면으로 분석해서 나은 페이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다음 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감사한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이 제목을 약간 원래 제 논문 제목이랑 좀 다르게 했던 것들은 사실 논문만을 소개하면 사실은 개발하기에 있는 오늘 주제와 좀 더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국말로 약간 주제를 바꾸면서 아마 논문 내용과 제가 오늘 세션에서 하고 싶었던 말들이 약간 섞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과연 정말 이런 사업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그런 거나 좀 한계가 있어서 프레임워크를 분석하는 것을 제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하나 그런 얘기는 또 굉장히 동의합니다. 기업에서는 분명히 이윤 창출이 당연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이야기들이 기업에서 이윤을 갖지 말고 무조건 빈곤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줘야 된다라기보다는 적어도 BOP 비즈니스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이만큼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어느 정도 입증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이제 수준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무래도 그런 우리나라 ODA 정책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이 좀 듣고 있지 못한 부분이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윤경 박사님 말씀 듣고 플로에서 질문을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주제 분야 한계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이제 걸맞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거지로 그룹핑을 한 측면들도 좀 있고요. 너무 이제 숫자가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이제 사실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이 젠더는 이제 크로스커팅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섹터 내에서 젠더를 접목시키는 연구들이 사실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그 주제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것들이 지금 보면 경제 여기도 이제 그 소액대출 하나, 논문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훈련 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ICT 쪽에서 하나, 재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아침 오전이었나요? 그 손혁선 교수님께서 이제 전체 그 리뷰를 하신 거 보면 이제 여기에 그 주제별 분석이 좀 굉장히 방대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뭐 보건 분야나 공공행정 뭐 여러 가지 또 아까 이동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이론적인 틀에서의 어떤 젠더 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좀 그 다양한 연구자, 이게 연구자 인력 풀하고 사실 연동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여성영재연구원에 계시는 저를 비롯한 몇몇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쪽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연구 주제도 이제 계속 그런 주제를 하게 되고 연구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좀 다양한 그 연구자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이나 코멘트가 신혜수 교수님이 또 오셨으니까 여기 또 젠더 쪽에 또 대학께서 오셨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두 분 발표 뭐 토론도 두 분 들으면서 계속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위 논문을 그 여성과 개발 그때는 젠더라는 말이 아직 나오기 전이었고 그래서 여성과 개발 분야에서 제가 한국의 그 향락산업 연구가 어떻게 한국의 경제 발전하고 연결됐나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는데 사실은 교육하자마자 그거를 뭐 학회에서 발표도 못하고 계속 법 만들고 성폭력 특별법, 가정폭력 방지법, 뭐 성매매 방지법,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이론과 실천이 딱 같이 결합되는 그런 거를 추구를 했지만 혼자서 이론과 실천을 당하는 거는 역시 너무나 어려워서 결국은 실천 쪽으로 빠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많이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막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연구하고 싶고 저것도 연구하고 싶고 연구 주제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책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제가 오수연 씨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도 오늘 그 BOP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를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저도 이대 국제대학원에서 여성과 인권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가르치는데, 그 여성의 경제적 자리 그런 거 얘기를 하면은 맨날 늘 나오는 게 마이크로 크레딧이에요. 하여튼 이 유누스 박사 이후로 여성의 경제 하면은 맨날 마이크로 크레딧만 해서, 정말 이제는 왜 여성은 왜 마이크로 크레딧만 맨날 줘야 되냐, 다른 더 제도적인 그런 그것이 돼야지, 왜 여성은 매크로 크레딧은 안 되고 맨날 마이크로 크레딧의 대상으로서만 그렇게 되는 거가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BOP 비즈니스를 얘기를 할 때 여러 다양한 비즈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얘기하신 거는 뭐 예를 들면 소비자로서의 그 휴대폰과 텔레비전과 오토바이,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여성환경연대에서 하는 공정무역,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만들어낸 수공품이나 그런 거를 사서 말하자면 개발 선진국, 소위 선진국에다 갖다 팔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서로 이게 그 비즈니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생산물을 사고 그 사람들이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걸로 어떤 마인 파워, 소비자로서의 거. 그러니까 그런데 한 기업 비즈니스가 그거를 다 포괄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공정무역계 커피든지 뭐든지. 그래서 조금 거기서 얘기하는 그냥 다 통틀어서 BOP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가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분석이 너무 그냥 한꺼번에 럼프됐다. 그리고 젠더하고 특히 개발하고 이게 지금 둘이 합해졌는데, 그러면 거기서 물론 여성이 빈곤층의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혹시 그 가운데서 또 나타날 수 있는 그 젠더드 비헤이버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또 굉장히 좋은 그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거의 모델로서 소위 말하자면 사회적 기업 같은 거, 그 사람들 자신들까지 포함한 어떤 그 비즈니스의 주체, 그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면으로 좀 관심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많이 배울 분야고 많이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후보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거침없이 질문해 주시면. 네네. 저는 사실 대학생이어서 많은 학문적인 그런 기반은 없어요. 근데 그저 학생인 입장에서 ODA에 관심 있고 젠더 문제에 관심 있고 BOP에 관심 있는 학생으로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개발은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김은경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개발협력 분야에서 그 여성 역량을 개발하거나 혹은 젠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로 우리나라랑 외국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지 좀 더 정책적인 면에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개도국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네, 아니면 모자 보건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성교육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어떤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지 정말 제일 어려운 일단은 사업적인 측면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침 제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양성평등 ODA 활성화 방안 연구 지금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지금 현재 2015년 현재 그 우리나라 ODA 중에서 젠더가 조금이라도 가미가 된 연구가 연구가 아니라 그런 사업이 토탈 178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체 뭐 2,000 몇 개의 사업에서 보면 이제 비중이 이제 한 10% 미만 이제 이렇게 잡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냐를 보면 일단 교육 분야가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교육 분야는 아마 이제 직업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기초교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야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인구 정책이 있고, 이제 수자원 같은 수자원 사업도 이제 여성의 그 식수를 이제 주로 이제 길어 나르고 하는 일들을 여성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식수 사업이나 위생 사업 같은 데도 이제 굉장히 그 젠더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이 많이 그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이제 이런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는지는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코이카에서 그나마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178개 사업 중에서 한 160개 정도는 코이카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어쨌든 무사원조의 대표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제 약간 하고 있고, 유네스코가 약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과제도 5개 사업으로 이게 잡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건 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사업은 아니고,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코이카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코이카는 이제 그 2012년부터 코이카 사업에 이제 성주류화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시범적으로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여성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업훈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만 여기에서 여성을 이제 수혜 대상의 여성을 포함한다든지 뭐 여성들의 어떤 그 동선이라든지 그런 식수 같은 거 할 때 여성들의 그런 가사활동 내에서의 어떤 그런 그 수요 조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을 이제 성주류 시범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에 의해서 하는 거? 뭐였죠? 아니, 그러니까 코이카 젠더 사업에 네. 2011년부터 15년까지 1차 그걸 끝내고 이제 16년부터 2020년까지 2차 젠더 정책 기본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그 전체 ODA 사업 중에 젠더 관점을 넣어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 스페시픽한 거 하고, 두 가지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으로 하는 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충분하지는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잘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를 초벌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회장님이 계셔갖고 회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나왔었는데 그래서 나가세요. 아니 이제 그냥 끝나기 잠깐 저는 저희가 학회를 매년 사실 여러 차례 봄에 춘기도 하고 추기도 하고 또 여름에 또 썸머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사실 오늘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과연 이게 학문적 분야로서의 젠더를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게 될 것이냐. 그런데 사실 학상 하다 보면 이게 섹션을 다루거든요. 학회할 때. 사실은 우리 젠더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한 것처럼 여기도 이게 섹션을 나누다 보니까 뭐 교육, 시민사회, 젠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그냥 시민사회로 확 관심 많고 교육으로 관심 참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젠더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참 많은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면은 발표자하고 뭐 토론자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젠더니까 예를 들면 교육의 분야에 들어가서 교육 발표자 중에서 그 중에 하나는 젠더와 교육하고 발표를 하고, 시민사회에 들어가서 젠더 관점에서 본 시민사회든가, 그렇죠? 농업에 들어가면 젠더를 어떻게 젠더적 어떤 젠더 패턴 농업 정치 이렇게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사실 이게 우리 개발하면서도 젠더가 크로스 카팅이 돼야 될 텐데 개발을 이 가셨잖아 지금 초대할 때. 예,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특히 남자분들도 젠더를 들어야 할 기회가 되는데 이거 젠더를 분야로 확 나눠버리니까 여자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젠더가 여자 거가 된 것처럼 젠더는 맨 앤 woman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학문뿐만, 그러니까 그 학문으로서의 개발학뿐만 아니라 우리 협력학회에서도 좀 그렇게 좀 어떤 좀 뭔가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정확히 1분 남았는데 네.
다른 건 아니고 아까 BOP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네. BOP 비즈니스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도 재밌겠지만 개발이 BOP 비즈니스에서 배워올 수 있는 점 같은 게 다뤄지는 게 재밌거든요. 혹시 비슷한 연구를 하시면 예를 들면 뭐 인도 정부가 아무리 손 씻으라고 전 국민한테 얘기해도 힌두스탄 유니레버가 TV에서 손을 이렇게 씻는 거예요 하고 광고 한 번 때리면 그게 훨씬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왜 개발하는 사람들 뭐 NGO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하이진, 워시 프로젝트 이런 거 하는데 그거는 안 되는데 BOP는 그게 되는지 그런 거 좀 배우는 거 그런 연구도 재밌지 않을까 네, 아주 좋은 커멘트. 30초 남았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오늘 감사합니다.